비먹스 대표 김원아입니다. 비먹스 대표이자 지금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칠곡 경북대병원의 영상의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비먹스 공동 대표이시자 경북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교수님이신 김재일 대표님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 강의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의학이 만나서 탄생한 기술임에 따라서 저희 강의도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파트와 뒤쪽에 의학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파트에 대해서는 김재일 교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뒷부분에서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중앙아시아 5개국의 대사관의 대사님, 영사님, 서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맡아주신 박호영 교수님과 타이르한 다우도프 교수님, 술타노프 사이드 아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유방암 진단의 혁신, 인공지능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렵과 채집, 그다음에 농경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 컴퓨팅 시스템이 당신의 사고를 증강하는 증강 시대에 왔습니다. 보시는 같이 증강 시대라는 건 이제 로봇이 이제 우리의 인체적인 물리적인 걸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을 더욱 증강시켜서 그 다음 단계, 인간의 능력을 넘은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과 지식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데이터 기반 기술입니다. AI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술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구조로서 여러 단계에 거쳐서 대규모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시로 보시면 아주 간단한 신경망의 경우 아이의 얼굴을 보고 눈이, 코, 입 부분적인 것만 인식하는 반면에 깊은 신경망은 이 얼굴을 보고 전체를 보고 얼굴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유방암에 포커스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담당을 할 텐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유방암의 진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1위인데다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그 모텔리티, 사망률이 높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들으셨다시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기별로 생존율이 매우 다르고 조기 진단이 되면 생존율이 높은 뿐만 아니라 유방 보존수를 더 하게 돼서 여성의 이제 남은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왼쪽이 유방 촬영술이고요. 오른쪽이 유방 초음파입니다. 유방 촬영과 초음파는 이 아들의 세 가지 점이 좀 다른데요.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라는 장치를 써야 되고 그에 비해서 초음파는 엑스레이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엑스레이 기기는 사용하는 데 대해서 한계가 있지만 초음파 장비는 좀 더 모바일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 곳곳에서 진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유방 촬영술은 어떤 암이 있다 없다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확진성 검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성인지 암인지 정상인지를 좀 더 확증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는 50% 이상의 여성이 치밀 유방이라는 유방을 갖고 있는데요. 치밀 유방은 유방 밀도가 높음으로써 유방 촬영술에서 암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의 밀도가 1, 2, 3, 4로 높아질 때마다 회색 이제 바인 맘모그라피의 그 민감도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초음파는 1, 2, 3, 4로 유방 밀도가 높아져도 비교적 안정적인 검출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3cm 되는 종양이 있습니다. 암이 유방암이고요. 이 유방암이 있는 유방 촬영술인 왼쪽을 보시면 하얀 배경 조직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3cm가 되는 유방암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해외 봉사 활동을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실제 치밀 유방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검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는 여러 지역에 여러 병원에 속속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이제 전문가는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다면 이렇게 덜 숙련된 의사들도 숙련된 수준으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고 시연을 보여드린 캐디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암의 검출률은 97% 그리고 진단 성능 95%에 달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이 한국에서 임상 시험을 한 건데요. 리더라는 분이 이제 의사분입니다. 5명의 의사를 초빙을 해서 1번에서 3번 의사인 경우에는 익스피리언스 숙련이었고 4번, 5번 의사분은 비숙련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캐디 제품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어떤 진단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제 4번, 5번의 비숙련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캐디 제품을 이용해 그 진단 서포트를 받았을 때 숙련이 정도의 진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캐디 B4 브레스트는 유방 초음파에서 누구나 유방암을 잘 찾을 수 있고 표준화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AI 솔루션입니다. 특히 검출을 도와주는 이 AI 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cm가 안 되는 암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모드라고 부르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실시간으로 유방암이 의심되는 영역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유방암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암을 찾고 나면은 의사들이 이 암을 캡처를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캡처하게 되면 그 영상에 있는 병변이 암의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표준 레포트에 기반해서 진단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캐디가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어떤 초음파 기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초음파 기기라도 저희 캐디 제품을 연결하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1.5cm 되는 암을 실시간으로 찾고 캡처를 했을 때 표준 진단을 내어주는 캐디 제품의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Вот вы сейчас видите, что 지금부터는 저희가 올해 11월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 임상 시험을 시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일 대표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타슈켄트에 있는 아이올케어에서 AI가 있을 때와 이 AI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했을 때에 사용자가 실제로 진단하는 진단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AI가 없을 때 비교하여 AI를 사용했을 때 15%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부하라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만큼 진단의 정확도는 67%로 낮았지만 AI를 사용하였을 때 23%의 향상을 보여서 전문가 수준의 90%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네, 부하라에 있는 힘찬병원에서도 같은 임상시험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23% 수준의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 캔서센터에서는 2번의 임상시험을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고 이 의과대학 학생인 만큼 27%의 성능 향상을 하여서 정확도가 전문가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였을 때 정확도가 향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좋다는 사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유방 초음파 다음에 유방 촬영술에 대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 촬영술의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와 같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크리닝 도구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정, 하나의 영상을 보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결정이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I 기술은 좀 더 의사가 숙련도에 어떤 검증된 결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맘모그라피를 위한 AI인 캐디-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캐디엠은 무엇보다도 작은 소형의 PC에서도 구동 가능한 경량화된 모델로 높은 정확도의 성능의 인공지능 결과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개발한 수준이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공지능과 함께 브레스트 이미징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할 때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사용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경우에 좀 더 높은 활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트레이닝 시스템인 알렉산드리아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의과대 학생들이 왼쪽에 임상 케이스들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정답과 AI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트레이닝 하기 후에 서로의 진단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저희의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진단의 성능이,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 이상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희는 여기에 참여한 의과대 학생들과 참여한 모든 분들께 이제 참여한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국제 임상적인 교육과 저희의 임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개국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리서치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의사와 컴퓨터 전문가가 만나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컨버세이셔널 인텔리전스, 프리딕티브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총 4개의 인공지능 팀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분야에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팀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의료 진단 기술, 인공지능 기반 진단 기술뿐 아니라 의료 정보를 챗봇의 형태로 제공하는 닥터키도 오늘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네, 본 그림은 지금 현재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갈수록 생존율이 낮은데요. 저희는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좀 더 초록색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려서 감사드리며, 오늘 세션이 끝난 다음에 뒤에서 시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디 시리즈 개발에 참여한 비먹스 이준영 연구원입니다. 캐디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초음파 진단을 실시간으로 보조해주는 소프트웨어로, 현재는 유방암을 대상으로 하는 캐디비와 갑상선암을 대상으로 하는 캐디티가 있습니다. 우선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캐디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유방 영역 스캔이 시작되면 캐디가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컬러맵을 통해 진단 결과를 알려줍니다. 진단 중에 악성 병변이 발견되면 캐디는 병변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붉게 강조하여 의사가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음과 같이 병변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프리즈를 누르게 되면 캐디는 검출된 병변에 대한 악성일 확률과 미국의 유방암 등급 체계인 바이라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악성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일관된 기준에 맞춘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병변에 대해서는 캐디가 이 병변이 악성일 확률이 67%로 진단하였고, 바이라즈 등급은 4C로 중간 높은 정도의 암 의심도를 나타냅니다. 병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매저 버튼을 눌러서 캐디가 측정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캐디가 자동으로 병변의 경계를 표시해주고 해당 병변의 크기와 형태, 구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견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들은 의사가 편하게 진단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암을 대상으로 한 캐디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사분들이 진단을 할 때 유방에서 시작하여 갑상선까지 이어서 진단을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갑상선 모델로 전환을 하면 캐디티로 갑상선암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디티도 앞서 보여드린 캐디비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스캔을 시작하면 캐디가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악성 병변을 붉게 강조합니다. 병변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프리즈를 누르게 되면
캐디는 검출된 병변에 대한 악성일 확률과 미국의 갑상선암 등급 체계인 타이라즈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메저 버튼을 눌러 캐디가 측정한 병변의 경계와 해당 병변의 크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체 모형을 이용해서 캐디비로 직접 유방암을 진단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인체 모형은 실제 환자의 유방 조직에 최대한 가깝게 제작되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사용하여 유방 표면을 스캔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프로브가 위치한 유방의 초음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디와 함께 유방암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까만 부분이 보이는데 캐디는 이 부분을 악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종양은 양성 종양입니다. 이제 캐디와 함께 유방암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캐디가 병변이 의심되는 영역을 붉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리즈 버튼을 눌러보면 이 병변이 악성일 확률은 14%로 진단하였고 바이라즈 등급은 4B 정도로 중간 정도의 암 의심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메저 버튼을 눌러 캐디가 측정한 병변의 크기와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디는 병변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의사가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병변의 의심도 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